3-23, 3-23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. 증거기록 순번 692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18,959쪽 제시하겠습니다. 저 포고령 보신 기억은 있죠? 네, 있습니다. 그날 현장에서 보셨나요? 그 사무실에 가서 제대로 봤고요. 예. 그날 회의 중간에는 이제 제 옆에 있던 분이 누군지 정확히가 안 나는데 옆에 있던 분이 포고령을 저한테 이렇게 휴대전화 화면으로 이 포고령이 보여주면서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도 이제 뭐 워낙 당황스럽고 상태라서 제대로 보진 않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봤던 그 인터넷에 있는 걸 출력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예, 3-25입니다. 당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상황의 위헌, 위법성에 대해서 헌법 석학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였다고 합니다. 이거 기억하시나요?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러면은 류혁 감찰관이 들어오자마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. 이거는 기억하시나요? 네, 그 워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. 예. 오자마자 이게 계엄 관련 회의냐라고 물어보셨고, 그러면 본인은 사표 내겠다,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가신 것을 기억납니다. 그럼 승재현 인권국장이 회의 끝날 때쯤에 이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?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. 다만 이제 인터넷에 포고령이 떴다 뭐 이런 표현과 더불어 이거 포고령은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옆에 있던 분이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. 정의는 그러면 그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이 했던 말도 들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? 승재현도 마찬가지고 다 들은 적이 없습니까? 네, 그런 기억은 안 나고요. 아까 말한 대로 포고령을 떴다, 포고령이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. 그 회의 당시에 분위기가 뭐 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습니다. 누군가가 이제 뭐 간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? 띄엄띄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장관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. 회의 참석자들이 워낙 뭐 좀 황당하고 좀 무거운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 회의 제가 이제 시국장 회의는 안 들어가 봐가 잘 모르겠지만 뭐 회의 참석자들이 막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런 상황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주로 피고인이 말을 하는 분위기였으면 다른 참석자가 이야기한 건 오히려 기억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. 그 중에 일부는. 그런데 지금 주로 피고인이 말을 했고 참석자들은 뭐 드문드문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럼 그게 게다가 그 내용 자체는 정인이 들었을 때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는 진술들이라서 만약 들었다면 분명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? 네, 제가 그때 사실 그 외부 자리에서 그러니까 7시쯤 만나서 거의 11시까지 이렇게 이제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또 국장 상급자가 안 계신 상태에서 워낙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좀 되게 좀 황당해 계속 이게 꿈인지 생신지만 계속 이렇게 되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기억이 뭐 100%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근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내용을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. 왜냐면은 중간에 정인 외 다른 과장들이 누가 먼저 왔는지 이런 것도 다 기억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네. 정작 이렇게 약간 충격적인 내용의 진술들이 있는 부분은 전혀 기억을 못 한다고 하신다니까 네.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. 근데 띄엄띄엄 이렇게 기억은 나는 건 장면이 분명히 있고요. 그다음에 제가 온 다음에 그 형사기획과장 다른 과장들이 왔던 것도 기억나고 또 유혁 감찰관님이 이렇게 했던 거는 분명히 그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좀 기억 안 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명확히 기억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사실 기억이 안 나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디로부터 요청 이런 건 떠나서 검사 파견을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보라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?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? 네, 네.
네, 다음 질문하시죠. 예, 3-25-1입니다. 제가 방금 질문 드렸던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요. 그 정홍식 국제형사국장, 그리고 승재현 인권국장, 그리고 류혁 감찰담당관, 이 세 분은 다 법무부에서 지원 조직이잖아요. 네, 일종의? 지원 조직, 예, 예. 지원 조직이란 게 잘. 뭐 이제 그 이제 각자 뭐 업무가 있습니다. 예. 각자, 예, 법무부에서. 현대 저 배상업, 네. 이게 출입국 본부장, 신용회, 교정본부장, 여긴 집행력이 있는 부서의 실국장들이지 않습니까? 네, 네. 예. 그 이분들한테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해요. 그날 밤에 지시를 하고, 그 아닌 이제 지원부서에 있는 분들, 뭐 감찰당국이나 인권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교롭게도 다 계엄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 취지의 말씀을 회의 때 했어요. 하지만 이제 그 피고인한테 지시를 받은 실국장 두 분 명시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. 그 어떤 조치를 했고,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과에도 분명히 피고인이 어떤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. 근데 자꾸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. 근데 예. 제가 이제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건 그건 명확하거든요. 예, 왜냐하면 예. 그거는 제가 사무실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한 게 없기 때문에. 근데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제가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났는데,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예. 장관님이 뭐 지시를 했으면 최소한 뭐 그게 뭐 사령부가 제가 이제 뭐 계엄이라는 건 사실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, 기억나는 상황에서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그 뭐 이게 뭔지라고 혹시 누가 들었냐 이렇게 제가 사무실 가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. 만약에 그런 지시를 제가 기억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면.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뭐 알아보거나 물어보거나 어디 연락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미뤄볼 때도 제가 기억 안 나는 게 저는 안 난다고, 상황이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3-26번부터 3-33까지는 32까지는 생략하겠 33까지 생략하겠습니다. 3-34번입니다. 증인은 비상간부회 끝난 이후에 무엇을 하였죠?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가서 그때 거기 법령정보센터에서 헌법 해당 부분하고 계엄법 부분을 출력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출력했던 게 그게 그 전인지 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상계엄 회의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출력을 했던 기억나고요. 그 다음에 포고령을 출력을 해서 받고, 그 다음에 TV에서 이제 그 장면을 그때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. 네, 3-35, 36 합쳐서 여쭤보겠습니다.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나 비슷한 얘기인데 이병주, 김태형과 통화하고 그리고 또 저기 누가 찾았다고 했죠? 그 회의 끝나고 법무실장님이 네. 그 검찰국 과장들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갔다 와서 뭐 포고령 같은 거 보신 건가요? 그리고 포고령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찾아서 가신 건가요? 정확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, 정확하게 선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. 그 법무실장님 가서 뵌 게 한 5분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잘 앞뒤는 잘 기억이 안 나요. 법무실장님이 어떤 뭐 당부 말씀, 어떤 얘기,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, 뭐 중심을 잘 잡자, 뭐 이런 말씀 있으셨습니까? 그때 이제 아무래도 검찰국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니까 저희 과장들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좀 안 돼 보이셨는지 저희를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본인께서 그 장관님에게 이게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말씀드렸다.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뭐 책임지더라도 실국 본부장이 책임져야지 과장급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. 이렇게 다독였던 기억이 납니다. 그 말씀 듣고 저는 돌아왔습니다. 후속 조치가 없었는데 뭘 책임질 게 있습니까?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건 실장님이 법무실장님이 하신 어딩이기 때문에 그런 제 입장에서는 되게 너무 상급자도 없고 저희가 이제 당황한 상태에서
제가 그 말 듣고 좀 마음에 조금 위로를 얻으면서 고마웠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그 워딩이 기억납니다. 예, 다음은 합수부 검사 파견 또 그리고 특수본 검사 파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. 4-1입니다. 잠깐만 그 법무실장이라고 하셨나요? 네, 네. 법무실장은 그 간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까? 저는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하고 있었겠다 저는 생각을 했고요. 누가 이렇게 참석했는지는 잘 기억합니다. 그러니까 원래 참석할 대상 아닙니까? 실국장 회의. 당연히 참석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뭐 지금 국장이 없어 과장 3명이 이제 참석했던 건데 그 비상간부 회의에서 이제 법무실장이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듣고 과장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할까봐 불러서 아까 말한 것처럼 비상계엄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다독였던 건 아닙니까? 그러니까 비상간부의 상황을 보고 과장들이 걱정을 할까봐 다시 불러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?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할까봐. 그분이 이제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사실 뭐 설명하지 않았고 저희는 사실 다 당황하고 침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듣고만 있었거든요. 제가 뭐 되물어보거나 뭐 실장님한테 뭐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았고 듣고만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좀 그 다독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사실 5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. 뭐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네. 방금 정인이 말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라면 사실은 뭐 5분이라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제가 뭐 시간을 막 재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. 그냥 그런 느낌이 그냥 5분 정도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. 뭐 다른 지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지시 상황을 뭐 좀 뭐 보류하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닙니까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예, 계속 질문하시죠. 예, 그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. 구상엽 법무실장이 그 법무부에 등청한 시간이 12월 4일 00시 20분이에요. 출입택을 찍은 시간이. 그러니까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신 것 같고 회의가 있었던 소회의실이나 복도에 서 계셨는데 회의 끝나고 나오는 법무부 그 비상회의 소집 참가자들이랑 만나서 약간 담소를 나눴다. 좀 이런 정황인 것 같아요. 시간상도 그렇고 그분들의 증언도 그렇고. 복도에서 말씀하신 복도에서. 예. 네, 복도는 아니었습니다. 분명히 그 법무실장실로 갔었던 그러니까 기억이. 그 이제 다른 회의 참석 안 하시고 네, 그 복도에 6층인가요? 거기 소회의실이? 회의실이 7층이었던 거. 네, 아니 그 앞에서 구상엽 법무실장을 봤다는 분들은 증언에 있어요. 근데 이 시간상으로는 회의에 참석했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마 늦게 오셔서 복도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왔을 때 좀 이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. 네, 네. 예, 그러고 이제 들어가 본인의 직무실에서 아마 과장님을 늘 부르신 것 같은데 네. 그러면 이제 00시 20분 이후거든요. 부른 것도. 네, 네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질문 드렸을 때 11시 23시 53분경 12월 3일 전화한 것도 이제 그 회의에 들어오라 그 전화는 아닌 것 같아요. 그 전화는 아닌 것 같네요. 예. 그거는 조금 그 장면이 기억나서 예. 조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. 예. 알겠습니다. 네.